야, 너 미쳤어? 당장 카드 정지 풀어. 지금 호텔 로비에서 경비원이 짐 뒤지고 있어. 우리를 타국에서 거지 만들어 죽일 셈이야? 필리핀 마닐라에서 새벽 2시에 걸려온 시어머니의 전화. 한 통이 아니었습니다. 99통. 친정엄마관 뚜껑이 닫히던 그 시각, 시어머니는 제 카드로 면세점 샤넬 매장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공항 라운지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고요. 장례식 조합값 5만 원은 아까워하던 사람들이 제 카드로 긁은 필리핀 풀빌라 1박 요금 87만 원. 저는 빈소에서 혼자 국화꽃 향을 맡으며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올까? 전화를 할까? 제발 와달라고 빌까? 아니요. 저는 그날 새벽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드사 앱을 열었죠. 어머니, 그 나라에서 접시를 닦으시든 국어를 하시든 알아서 돌아오세요. 전 오늘부로 당신 며느리가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자랑하던 필리핀 5성급 호텔 로비. 그 화려한 대리석 바닥 위에서 시어머니가 주저앉아 울었다고요? 아닙니다. 주저앉은 건 시작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귀국편 비행기표가 전부 제 카드 결제였다는 걸 깨달은 그 다음이었거든요. 소름 돋는 역대급 사이다. 복수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48살 며느리가 친정엄마 관 뚜껑이 닫히던 새벽에 남편의 필리핀 수영장 사진을 발견하고 벌인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장 슬픈 날에 가장 잔인한 배신을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영안실 복도 새벽 5시. 형광등 하나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쏘는 그 복도 한가운데서 저 이정아 48살은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이미 굳어가고 있더군요. 반찬 가게에서 30년 넘게 칼을 쥐고 양념을 주무르고 뜨거운 솥뚜껑을 맨손으로 들어올리던 그 손. 두껍고 거칠어서 남의 손 같았지만 어릴 때 열이 나면 제 이마를 짚어주던 손바닥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웠거든요. 그 마지막 온기가 제 손바닥 위에서 식어가는 걸 느끼며 저는 남편 김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방금 돌아가셨어. 수화기 너머 이불 뒤적이는 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기침 한 번, 코를 훌쩍이는 소리. 그리고 응, 알았어. 몇 시야 지금? 아침에 얘기하자. 뚝. 통화 종료음이 영안실 복도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3초. 남편에게 엄마의 죽음은 딱 3초짜리 통화였어요. 저는 꺼진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눈은 퉁퉁 부었는데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더라고요. 3시간 뒤 장례식장 예약을 마치고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 박금자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생생했죠. 뭐? 내 엄마가? 아이고, 그래, 안 됐다.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안 됐다. 다음에 장례식이 언제냐가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정아야, 우리 내일 새벽 비행기잖아. 니도 알다시피 성수기라 환불이 돼? 안 돼? 거기다 수진이네 애들 비행기표까지 다 끊어놨는데. 내 친정일로 우리 식구 7명을 다 묶어둘 수는 없잖아. 안 그래? 식구 7명. 시어머니는 시댁 식구 7을 먼저 세고 영안실에 혼자 서 있는 며느리는 세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머니, 제 엄마 장례식인데. 야, 정아야. 네 엄마 장례식인 건 나도 아는데 솔직히 사돈인데 우리까지 꼭 가야 해? 좋아, 하나 보내면 되지. 우리가 간다고 내 엄마가 살아 돌아와? 우리가 간다고 내 엄마가 살아 돌아와. 시어머니는 그 말을 숨도 안 쉬고 내뱉었어요. 혀끝에 한 번도 걸리지 않는 말이더군요. 연습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매끄럽게 나온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표 환불 안 된다는데 어쩌겠어. 내가 마음이 편하겠어? 근데 비행기 표만 700이야, 700. 거기다 수진이네 숙소까지 합치면 1000이 넘어. 그걸 다 날려? 빨리 갔다 올게. 장례 3일이니까 마지막 날까지는 돌아온다. 700, 1000. 남편의 입에서는 엄마의 죽음보다 비행기표 환불 금액이 먼저 나왔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그 말에서 가장 소름 돋는 단어가 뭔지 아시겠어요? 돌아온다도 아니고 미안하다는 애초에 없었죠. 어쩌겠어였습니다. 어쩌겠어. 어쩔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제 엄마가 죽은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비행기표 700만 원은 어쩔 수 없는 돈이라는 겁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시어머니와 남편과 시누이 가족 총 7명이 인천공항에서 필리핀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저는 장례식장에서 홀로 빈소를 차리고 있었죠. 엄마 영정 사진을 세우는데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액자가 미끄러져 1번, 2번, 3번을 놓쳤습니다. 영정 속 엄마는 반찬 가게 앞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웃고 계셨거든요. 양볼에 보조개가 패인 그 웃음. 그 웃음이 너무 환해서 차라리 울고 있는 사진이었으면 덜 아팠을 겁니다. 조문객은 엄마의 반찬 가게 단골이었던 동네 어르신 서너 분이 전부였어요. 부의금 봉투를 건네던 한 어르신이 빈소를 둘러보다 물었습니다. 정아야, 사위 되는 사람은 어딜 간 거야? 출장 중입니다. 그 거짓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습니다. 출장이라는 2글자가 이렇게 무거운 줄 처음 알았어요. 조문객이 모두 돌아간 빈소에 국화꽃 향과 형광등의 지직거리는 소리만 남았고 저는 엄마 영정 앞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밤을 새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10년 전이 보이더라고요. 결혼 초 친정에 들렀다 나서는데 엄마가 현관 밖 골목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슬리퍼가 질질 끌리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어요. 정아야, 시댁에서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와. 알겠지? 엄마, 나 괜찮아. 들어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시댁 눈치에 친정 방문이 줄었죠. 1달에 1번이 2달에 1번이 됐고 2달이 석 달이 됐고 엄마가 처음 쓰러져 입원했을 때는 석 달 만에 겨우 달려갔습니다. 간병 3일째 되던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야, 이정아, 며느리가 친정에 죽치고 앉아있으면 꼴이 뭐냐? 네가 이 집 사람이야, 저 집 사람이야? 밥은 누가 해? 도윤이 와이셔츠는 누가 다려? 남편은 그날 밤에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말도 일리가 있으니까 빨리 와. 마침표 하나, 위로 한마디 없는 14글자. 저는 엄마 병실에서 짐을 쌌어요. 엄마는 링거줄이 꽂힌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가봐. 시댁이 바쁘겠지. 웃고 있었어요. 근데 눈가에 물기가 고여 있더라고요. 저는 그 물기를 봤습니다. 보고도 가방 지퍼를 올렸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는데도 돌아섰습니다. 그게 제 죄입니다. 보고도 돌아선 것. 그 죄를 3년 동안 갚지 못한 채 엄마를 보냈어요. 장례 이틀째 낮 빈소에 앉아 멍하니 엄마 영정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시누이 박수진 SNS 알림. 화면을 열자 눈앞이 파랗게 변했어요. 필리핀 세부 풀빌라 수영장. 야자수 사이로 쏟아지는 뜨거운 햇살, 에메랄드빛 물결. 그 한가운데서 시어머니가 칵테일 잔을 높이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 위로 삐져나온 파마 머리, 하얗게 선크림을 바른 목덜미, 팔뚝에 매달린 면세점 쇼핑백.
사진 아래 신우이가 적어놓은 한 줄. 엄마 효도여행 보내드리는 중. 효도여행. 제 엄마관 뚜껑이 닫히고 있는 이 시각, 시어머니는 효도여행 중이었습니다. 사진 왼쪽 끝, 수영장 바에 걸터 앉아 맥주잔을 기울이는 남편 김도윤의 옆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얼굴이 반쯤 그을려 있더군요.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저만큼 탈 수 있다는 건 선크림 바르고 수영장에 누워서 아무 생각 없이 햇볕을 쬐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신우이의 SNS를 넘겼습니다. 면세점에서 시어머니가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든 사진, 호텔 레스토랑에서 킹크랩 다리를 꺾고 있는 사진, 시어머니와 신우이 아이들이 해변에서 모래성을 싸는 사진, 레스토랑 사진 옆에 영수증이 함께 올라와 있었어요. 신우이가 아무 생각 없이 오늘의 만찬이라며 영수증까지 자랑하듯 올린 겁니다. 저는 영수증을 확대했습니다. 맨 아래 결제 카드란 이정아, 제 이름이었습니다. 1인당 15만 원짜리 코스 요리 5명, 75만 원. 저는 결제 알림 문자함을 열었어요. 풀빌라 1박 87만 원. 인천공항 면세점 화장품 세트 48만 원. 신우이 이름으로 결제된 가방 230만 원. 남편 선글라스 35만 원. 출국 전날 시어머니가 동네 미용실에서 한 파마 8만 원.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며 깨달았습니다. 장례 준비에 정신이 없어서 알림을 못 받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5년 동안 이 알림을 끄는데 길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5년 전 시어머니가 가족카드를 가져간 첫 달, 백화점에서 32만 원이 결제됐길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카드 내역에 백화점이. 시어머니가 밥상 위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뭐, 지금 나한테 카드값 따지는 거야? 내가 이 집 살림을 얼마나 봐줬는데 그 대가도 안 되냐? 내 시집 와서 내가 밥 안 해줬어? 빨래 안 해줬어? 손주 안 봐줬어? 그게 다 공짜인 줄 알아? 남편은 옆에서 국물만 후루룩 마시더니 딱 한마디. 엄마가 살림 봐주시는 건데 그 정도도 못 해드려? 좀. 두 번째, 해외여행 결제가 찍혔을 때 어머니 다낭 여행 경비가 제 카드에서. 이정아, 내가 이 집에서 종로를 타는 품삯이 그것보다 더 나올 거다. 내가 너한테 종이장 한 장 써달라고 했어? 가족끼리 그딴 거 따지면 사람이 아니지. 세 번째,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이 300이 넘었는데. 남편이 리모컨을 소파에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또야? 자꾸 돈 얘기하면 가족이 아니지. 속 좁게. 엄마가 뭘 해도 돈으로 따질 거야. 네가 시집와서 번 돈이 뭐가 있다고. 네가 시집와서 번 돈이 뭐가 있다고. 그 말에 저는 입을 닫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입을 다무는 법을 배운 거죠. 그 뒤로 3년. 카드 결제 알림이 뜰 때마다 화면을 끄는 게 습관이 됐어요. 화면을 끄면 숫자가 안 보이니까. 안 보이면 안 아프니까. 3년을 그렇게 속았습니다. 남들한테가 아니라 제 자신한테. 엄마 영정 앞에서 5년치 결제 알림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장례식 조화값 5만 원 한 송이 보내지 않은 사람들이 제 카드로 여행 첫날에만 쓴 돈 500만 원. 조화 한 송이의 100배였어요. 저는 화면을 끄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크린샷을 찍었어요. 1장, 2장, 3장, 10장, 20장. 엄마 영정 속 웃음이 제 등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화면을 끄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뭔가가 싹을 틔우고 있었어요. 뜨겁지 않았습니다. 차갑더군요. 장례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빈소를 찾은 마지막 조문객은
엄마 반찬 가게 단골이었던 구순 가까운 어르신이었어요. 등이 활처럼 굽은 할머니가 부의금 봉투를 내밀다가 영정사진을 한참 올려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가게 문 닫고 나서 얼마나 소가리를 했는지 모른다. 향을 꽂는 할머니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돈만 안 빌려줬어도 가게를 지켰을 텐데. 사돈이라는 사람한테 퍼줄 돈이 있으면 가게 월세를 먼저 냈어야지. 사돈이라는 사람. 시어머니 박금자. 저는 물으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영정 앞에 절을 하고 돌아갔고 그 돈이라는 두 글자가 빈소의 국화꽃 향 사이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친정 시골집으로 내려갔습니다. 2년 전 가게를 닫고 나서 엄마가 혼자 살던 집. 대문을 열자 마당에 엄마가 심어둔 고추가 말라 비틀어진 채 매달려 있었고 현관 앞에는 배달 전단지가 10장 넘게 쌓여 있었어요. 엄마의 슬리퍼 한 켤레가 현관 한쪽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코가 닳아 바닥이 비치는 그 슬리퍼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저는 일어섰습니다. 유품 정리를 시작했죠. 엄마 방 옷장, 서랍, 찬장을 하나씩 비우다가 반찬 가게에서 쓰던 낡은 금고를 발견했어요. 먼지가 손가락 한마디 두께로 쌓인 금고.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안에 노트 3권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파란 표지. 반찬 가게 매출. 엄마의 빼곡한 손글씨로 날짜별 매출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빨간 표지. 반찬 가게 지출. 재료비, 월세, 공과금이 한 줄 한 줄 적혀 있었어요. 세 번째, 검은 표지였습니다. 표지에 적힌 글자를 보고 저는 넘기던 손을 멈췄어요. 박금자 빌려간 돈. 시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5년 전 3월 12일 엄마의 글씨. 사돈어른 전화. 큰돈 아니니 좀만 도와주세요. 아들 사업이 어려워서요. 2천만 원. 은행 이체. 4장을 넘겼습니다. 4년 전 7월 3일 사돈어른 전화. 손주 학원비가 석 달째 밀렸다. 애 교육이 걸린 문제인데 이것만 도와달라. 1,500만 원. 그 뒤로 크고 작은 금액이 줄을 이었습니다. 500만 원, 300만 원, 800만 원, 700만 원, 200만 원. 엄마의 글씨가 갈수록 작아지고 흐릿해졌어요. 마지막 기록은 3년 전이었습니다. 총합 8천만 원. 그리고 장부 오른쪽 상한란. 3년치 페이지를 모두 넘겨봤습니다. 한 줄,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장부 옆에 꽂힌 갈색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A4 용지 묶음이 나왔는데 엄마가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인쇄한 것이었어요. 엄마는 이 문자들을 하나하나 캡처해서 편의점에서 인쇄했던 겁니다. 종이 귀퉁이에 편의점 인쇄 날짜가 찍혀 있었거든요. 첫 번째 문자. 사돈어른 가게 월세가 2달째 밀려서요. 혹시 빌려드린 돈 중에 조금만이라도 갚아주실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의 답. 지금 형편이 안 돼요. 사돈끼리 그런 것 따지면 정 떨어져요. 두 번째 문자. 석 달 뒤. 사돈어른 죄송한데 재료비가 모자라서요. 200만 원만이라도 먼저 갚아주시면 가게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답. 아이고, 사돈어른도 참. 우리 도윤이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돈돈하면 보기 싫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엄마의 문자는 갈수록 글자 수가 줄었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요. 사돈어른 연락 주세요. 사돈어른. 시어머니의 답은 12번 모두 같은 구조였어요. 안 된다.
형편이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한 줄. 사돈끼리 그런 것 따지면 정 떨어져요. 사돈끼리 정 떨어진다. 그 말로 8천만 원을 3년 동안 묻어버린 겁니다. 저는 파란 장부와 빨간 장부를 나란히 펼쳤습니다. 매출 기록과 지출 기록. 시어머니에게 첫 2천만 원을 빌려준 달부터 숫자가 흔들리기 시작하더군요. 재료비 결제가 밀리고 단골한테 외상이 늘고 월세가 한 달, 두 달, 석 달. 매출이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운영 자금이 빠져나간 겁니다. 8천만 원이라는 구멍이 장부 전체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2년 전 가게 문을 닫은 날짜 옆에 엄마가 적어둔 메모. 미안하다, 우리 가게야. 5글자에 마침표도 없었어요. 30년을 지킨 가게한테 엄마가 남긴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엄마의 병원 진료 기록을 꺼냈습니다. 가게를 닫기 전까지는 격주로 다니던 병원. 가게를 닫은 달부터 진료 기록에 빈칸이 늘기 시작했어요. 격주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두 달이 됐습니다. 의사 소견란에 적힌 메모 한 줄. 환자 본인 요청으로 약 용량 축소, 사유 치료비 부담. 가게를 죽인 8천만 원이 엄마의 약까지 줄인 겁니다. 검은 장부를 내려놓고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카드사 앱을 열었어요. 가족카드 5년간 상세 사용 내역. 시어머니가 쓴 내역만 골라서 형광펜을 치듯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해, 발리, 1,500만 원. 둘째 해, 다낭, 1,600만 원. 셋째 해, 오사카, 1,700만 원. 넷째 해, 방콕, 1,800만 원. 다섯째 해, 필리핀 세부, 진행 중. 여행 사이사이에 백화점, 골프장, 시누이네 외식비가 매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씩 꽂혀 있었습니다. 5년 총합 9천만 원, 8천만 원과 9천만 원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엄마에게 빌린 8천만 원은 한 푼도 갚지 않았고 며느리 카드로 9천만 원을 더 썼고 엄마는 가게를 잃었고 약을 줄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밤 엄마 방 이부자리를 폈습니다. 엄마가 쓰던 베개에서 비누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어요. 고개를 묻는데 베개 밑에서 종이 한 장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접힌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엄마의 글씨. 정아야, 엄마가 돈 문제로 내 시댁에 얘기하면 네가 힘들어질까봐 참았다. 네가 이걸 볼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많이 아프겠지. 미안하다. 엄마, 돈 문제를 참은 사람이 엄마뿐이었을까요? 저도 5년을 참았습니다. 엄마는 딸 걱정에 입을 다물었고 딸은 시댁 눈치에 눈을 감았고 그 사이에 8천만 원이 사라졌고 가게가 사라졌고 엄마가 사라졌어요. 메모지를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는데 휴대전화 알림이 울렸습니다. 시누이 SNS. 시어머니가 호텔 스파에서 마사지를 받으며 엄지를 치켜 세운 셀카. 하얀 가운 깃에 호텔 로고가 선명하더군요. 엄마는 치료비가 없어서 약을 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카드로 스파에서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시간. 한 사람은 베개 밑에 미안하다는 메모를 남겼고 한 사람은 스파 가운을 입고 웃었습니다. 저는 셀카 사진을 캡처했어요. 그리고 엄마의 검은 장부와 카드 명세서 화면을 나란히 펼쳐놓고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8천만 원, 9천만 원, 1억 7천만 원. 두 모녀에게서 빼앗아간 총액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메모지 한 장을 꺼내 펜을 잡았어요. 갚아야 할 건 목록. 첫 줄을 쓰다가 멈췄습니다. 아니었어요. 갚아야 할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엄마의 빈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조화를 빼고 향로를 닦고 방명록을 챙기는데 손이 기계처럼 움직이더군요. 울음도 나오지 않고 생각도 나지 않고 그냥 손만 움직이는 밤. 복도로 나왔을 때 옆 빈소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여자 한 명. 혼자였어요. 저처럼.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친 건 우연이었습니다. 여자가 자판기 앞에서 캔커피 2개를 뽑아 하나를 제 쪽으로 내밀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저도 아무 말 없이 받았습니다. 장례식장 복도 벤치에 나란히 앉아 캔커피를 따는 소리만 둘. 퍼석, 퍼석. 먼저 입을 연 건 그쪽이었어요. 몇째요? 3일째요. 나도. 최은아, 52살. 그 여자의 이름을 알게 된 건 한참 뒤였습니다. 그 밤에는 그냥 옆 빈소에 혼자인 여자였어요. 은하 씨가 캔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복도 천장의 형광등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남편분은요? 출장이요. 거짓말이 이제 혀에서 자동으로 굴러나오더라고요. 은하 씨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캔커피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나도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시아버지 장례식 때 남편은 출장이라고. 진짜는 시댁 형님네 별장에서 바비큐 파티. 저는 캔커피를 입에서 뗐습니다. 7년을 참았어요. 은하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파도가 지나간 자리의 모래처럼 다 쓸려나간 뒤의 고요함이었죠. 시댁 식구들이 내 월급 통장을 관리한다고 가져갔고 명절마다 친정 욕을 했고 남편은 옆에서 귀를 막고 있었어요. 7년 동안 울기만 했더니 아무것도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혼했죠. 공인중개사 시험 붙어서 지금 혼자 사무소예요. 은하 씨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울 시간에 증거를 모아요. 눈물은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서 흘려도 늦지 않아. 증거. 그 단어가 캔커피의 쓴맛보다 더 또렷하게 혀에 남았습니다. 저는 은하 씨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언제 입을 열었는지도 모르게. 시댁이 제 친정엄마 장례식에 필리핀 여행을 간 것. 제 카드로 5년째 긁고 있다는 것. 3번 항의했지만 매번 속 좁다 가족 아니냐라는 말에 눌렸다는 것. 말을 하는 동안 손등에 핏줄이 서더군요. 타인에게 소리내어 말하니까 그게 얼마나 미친 짓이었는지가 비로소 들렸습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은하 씨가 캔커피를 벤치 옆에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그 카드, 이름이 누구 거래요? 제 거요. 그럼 주인이 누구야? 저요. 근데 왜 남이 써?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카드사에 전화 한 통이면 끝나는 걸 왜 눌려서 5년이나 참은 거야? 은하 씨의 말투에는 동정이 없었어요. 대신 부싯돌 같은 게 있었습니다. 부딪히면 불이 붙는 종류의 말.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참았지? 가족이니까? 속 좁다는 말이 무서워서? 남편이 화낼까봐? 아니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카드를 끊으면 가족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내쳐질 것 같아서. 그 울타리가 가시덤불인 줄 알면서도 밖이 더 무서웠던 겁니다. 은하 씨가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나도 도와줄 수 있어요. 이혼할 때 부동산 정리, 증거 모으는 법 다 겪어봤으니까.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엄마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10년 전에도 저는 같은 말을 했었죠. 괜찮다고. 혼자 할 수 있다고. 은하 씨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었어요. 알아본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나도 그 고집 때문에 3년을 더 버텼어요. 고집은 복수 끝나고 부리세요.
은하 씨는 명함을 제 잠바 주머니에 넣어줬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며 주머니 속에서 명함 모서리가 손끝에 걸렸어요. 종이 한 장의 무게가 그날따라 유독 묵직하더군요. 장례를 마친 다음 날 저는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족카드 5년간 상세 사용 내역서를 우편으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고객님. 명의자 본인 확인 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3일 후 도착한 우편물. A4 용지 47장. 저는 친정집 엄마 방 바닥에 47장을 한 줄로 깔았습니다. 방 한쪽 벽에서 반대쪽 벽까지 종이가 빈틈없이 늘어섰어요. 그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형광펜 뚜껑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쓴 내역에 노란 줄을 그었어요. 1장, 2장, 3장. 형광펜이 마를 때까지 줄을 긋고 새 펜을 꺼내 또 그었습니다. 해외여행 결제 내역만 따로 뽑아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날짜 옆에 그에 제가 뭘 하고 있었는지를 적기 시작했어요. 첫째 해발리. 제가 유산하고 병원에 입원한 주. 펜을 쥔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둘째 해다낭. 시어머니가 며느리 체력이 이 모양이니 애를 못 가지지라고 말한 달. 셋째 해 오사카. 친정엄마가 처음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간 바로 그 달. 넷째 해 방콕. 엄마가 치료비가 부담된다며 약을 줄인 달. 다섯째 해 필리핀 세부. 엄마 장례식 당일.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번 연속 우연이 가능한가. 제가 가장 바닥에 있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비행기에 타고 있었어요. 제 카드를 들고 형광펜을 내려놓고 은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하 씨, 도움이 필요해요. 전화기 너머로 은하 씨가 짧게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집 접었네. 잘했어요. 은하 씨는 바로 실무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친정어머니 장부 사본을 공증받으세요.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랑 어머니 사이의 문자 메시지, 원본 전화기에 남아있으면 법적 효력이 더 강해요. 어머니 전화기 아직 있죠? 네, 친정집 서랍에. 절대 끄지 마세요. 충전기 꽂아놓고 화면 잠금도 풀지 마요. 나중에 포렌식 뜰 수도 있으니까. 은하 씨의 말투는 장례식장 벤치에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싯돌이 아니라 설계도였어요. 선이 분명하고 빈틈이 없는. 그리고 신우이 SNS 사진 이미 캡처해뒀다고 했죠? 영수증에 카드 이름 찍힌 거. 네. 그거 날짜별로 정리해서 카드 내역서랑 대조해 놓으세요. 사진 날짜, 결제 날짜, 금액이 전부 일치하면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은하 씨, 근데 이걸 다 모아서 언제 꺼내야 하는 거예요? 저쪽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가장 잘 나가고, 가장 자신만만하고, 가장 많은 사람이 보고 있을 때, 그때 꺼내야 추락의 높이가 달라져요. 저는 엄마의 검은 장부를 내려다봤습니다. 박금자 빌려간 돈, 3년간 비어있는 상환란. 그 빈 칸들이 제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필리핀 여행 3일차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정아야. 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파도 소리가 깔려 있었어요. 바다 바로 앞에서 걸고 있다는 뜻이었죠. 내일 세부 시내 투어 가기로 했거든. 근데 현지에서 쓸 현금이 좀 모자라. 30만 원만 보내라. 장례식이 끝난 지 이틀. 빈소를 혼자 치운 지 하루.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해서 용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말에 안 됐다. 세 글자를 준 입으로. 아, 그리고 수진이가 현지 마사지가 싸다고 그러는데 좀 넉넉하게 50만 원 보내면 안 되냐? 어차피 수진이도 가족인데. 어차피 가족. 30만 원이 10초 만에 50만 원이 됐습니다.
제 엄마 장례식에 조화갑 5만 원은 아까워하던 사람이 필리핀 마사지비로 50만 원을 당연하다는 듯이 불렀어요. 갈비뼈 안쪽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지만 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표정이 보일 리 없는데도 웃었어요. 5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거든요. 어머니, 알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입꼬리가 천천히 내려갔어요. 웃는 근육을 푸는데 3초가 걸리더군요. 5년 동안 매일 써온 근육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정집 엄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닥에 깔린 47장의 카드 내역서, 금고에서 꺼낸 엄마의 장부 3권, 갈색 봉투에서 나온 문자 메시지 인쇄본 12장, 신우이 SNS에서 캡처한 필리핀 여행 사진 23장,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에 찍힌 LE, JUNG, A 확대 사진, 하나하나 날짜 순으로 정리하여 투명 파일에 넣었습니다. 파일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5개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신우이의 SNS를 열었습니다. 최신 게시물. 내일 마지막 밤. 세부에서 제일 비싸다는 해산물 레스토랑 예약 완료. 가족 만찬. 만찬. 시어머니가 가장 많은 돈을 쓸 순간. 가장 기세등등할 순간. 가장 높은 곳. 저는 카드사 앱을 열었습니다. 가족카드 일시 정지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누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투명 파일 5개를 가슴에 안고 엄마의 이부자리에 누웠습니다. 베개에서 엄마의 비누 냄새가 올라왔어요. 눈을 감으니 엄마의 검은 장부 마지막 페이지가 떠올랐습니다. 8천만 원 박금자 미상환. 그 옆에 제가 적어 넣은 숫자 9천만 원 이정아 카드. 2줄의 숫자 사이에 엄마의 30년 가게가 있었고 엄마의 약이 있었고 엄마의 목숨이 있었습니다. 내일 저녁 시어머니가 제일 비싼 거 시켜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 제 손가락이 버튼을 누를 겁니다. 5년간 화면을 꺼왔던 그 손가락으로 증거 파일 5개를 정리한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엄마 방 바닥에 널어놓은 카드 내역서를 다시 순서대로 정리하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형수님, 저 윤상철입니다. 도윤이 사업 동업자요. 윤상철.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 남편이 상철이 형이 술 한잔 하자는데라며 나가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직접 통화한 건 이 전화가 처음이었어요. 형수님, 장례식에 참석 못해서 죄송합니다. 도윤이한테 들었는데 혼자 장례를 치르셨다면서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직전에 사람이 내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사실 전화드린 건 조회 때문이 아니고요. 형수님한테 직접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내일 시간 되시겠습니까? 다음 날 시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윤상철 씨는 52살 남편보다 2살 위. 양복 소매가 달아 보풀이 인 사람이었어요. 커피 2잔을 시키고 자리에 앉자마자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더군요. 형수님, 먼저 하나만 여쭐게요. 도윤이한테 사업 빚이 얼마인지 들으신 적 있습니까? 빚이요? 남편한테 빚이 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는데요. 윤상철 씨의 눈이 한순간 감겼다 떠졌습니다. 예상한 답이라는 얼굴이었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서류 봉투에서 종이 묶음을 꺼내 제 앞에 펼쳤습니다. 이게 저희 법인 계좌 이체 내역입니다. 2년 전부터 이상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첫 장, 법인 계좌에서 매달 300만 원씩 박금자라는 이름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박금자, 시어머니 이름. 처음엔 거래처 대금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박금자라는 이름의 거래처는 우리한테 없거든요.
윤상철 씨가 종이를 한 장 넘겼습니다. 이건 이번 필리핀 여행 경비입니다. 항공권 예약 확인서, 호텔 예약 확인서, 여행사 결제네요. 결제처는 전부 법인 계좌. 항공권 5인분 350만 원. 풀빌라 4박분 예약금 200만 원. 형수님 친정어머니 장례식 날 출발한 그 비행기표 사업돈으로 끄는 겁니다. 종이 위의 숫자들이 눈앞에서 일렁거렸어요. 제 카드로 긁은 9천만 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업돈까지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에요. 윤상철 씨가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2년 전부터 도윤이가 저한테 추가 투자를 요구했어요. 운영비가 부족하다면서요. 처음에 1,000만 원, 두 번째 1,500만 원, 세 번째 1,500만 원. 총 4천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윤상철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근데 운영비가 부족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매달 300만 원씩 어머니한테 빠지니까 부족하죠. 부족하니까 저한테 손을 벌린 거고, 저는 사업이 어려워서 돈이 필요한 줄 알고 제 퇴직금에서 넣었습니다. 윤상철 씨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선명하게 서 있더군요. 결국 도윤이 어머니 여행비를 저한테서 뜯어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형수님, 저도 피해자입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법인 계좌에서 시어머니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돈, 5년간 누적. 이 금액이 쌓이면서 사업 부채가 불어났고 그 부채가 지금 사업비지 전체 얼마입니까? 1억 2천만 원입니다. 1억 2천. 남편이 저한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은 숫자. 제 머릿속에서 세 줄의 숫자가 나란히 섰습니다. 엄마에게 빌리고 갚지 않은 돈. 8천만 원. 제 카드로 긁어 쓴 돈. 9천만 원. 사업비를 빼돌려 만든 부채. 1억 2천만 원. 세 갈래의 돈줄이 모두 한 사람에게 이어져 있었어요. 박금자. 시어머니 한 사람이 세 방향에서 동시에 빨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윤 사장님, 왜 이걸 저한테 먼저 알려주시는 겁니까? 윤상철 씨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서류 봉투 안에서 마지막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추가 출자한 4천만 원의 은행 이체 확인서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더 이상 속아가며 동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당장 동업을 끊어버리면 형수님이 준비할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사업이 무너지는 건 도윤이 문제지만 그 불똥이 형수님한테까지 튈 수 있으니까. 윤상철 씨가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형수님이 준비를 마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대신 그날이 오면 저도 함께 끝을 냅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가슴에 안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지더군요. 분노가 아니었어요.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친정집으로 돌아와 은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하 씨, 카드 정지 말고 한 가지가 더 생겼어요. 사업 부채 이야기를 듣고 난 은하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카드 9천에 사업빚 1억 2천이면 이건 카드만 끊어서 될 일이 아니네요. 네. 근데 문제는 카드 정지 타이밍이에요. 시어머니가 필리핀에서 가장 큰 돈을 쓸 순간에 끊어야 하거든요. 마지막 날 만찬이라고 했죠? 신우이 SNS에 예약했다고 올렸다면서. 네. 현지 시간 저녁 7시, 한국 시간 저녁 8시예요. 은하 씨가 물었습니다. 귀국편 비행기표는 어떻게 끊었어요? 출발 전에 여행사에서 왕복으로 다 끊었어요. 항공권은 법인 계좌에서 나갔고 이미 결제가 끝난 상태라. 그러면 카드가 정지돼도 비행기는 탈 수 있어요. 이미 발권된 항공권은
카드 정지랑 상관없으니까. 네, 저도 확인했어요. 그럼 진짜 타격은 뭐예요? 마지막 밤 저녁 식사비, 호텔 마지막 밤 객실 보증금, 그리고 다음 날 체크아웃 때 추가 요금 정산. 이 세 개가 전부 제 카드에 물려 있어요. 시어머니가 현금은 얼마나 가져갔어요? 그 질문에 저는 출국 전날 시어머니와의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었죠? 야, 거기서 카드 다 되는데 환전을 왜 해? 괜히 수수료만 나가지. 카드 하나면 되는 거 아니야? 제 카드 하나면 된다. 시어머니는 현금을 거의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왜 가져가겠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거절당한 적 없는 카드가 있는데 현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카드 정지되는 순간 시어머니는 세부 한복판에서 호텔비도 못 내고 바깥도 못 내고 택시도 못 타는 거네요. 네. 은하 씨가 전화기 너머로 21번 내쉬었습니다. 일정 다시 정리해 볼게요. 현지 시간 저녁 7시 시어머니가 레스토랑에서 제일 비싼 메뉴를 시키고 디저트까지 다 먹고 배부르게 와인까지 마시고 기분 좋게 카드를 내밀 때 그때 거절이 뜨는 거예요. 네. 식사비 못 내면 레스토랑에서 경찰 부를 수도 있어요. 거기 외국이니까. 네. 호텔로 돌아가도 마지막 밤 보증금이 안 잡히면 방에 못 들어가요. 네. 다음 날 아침 체크아웃 때 추가 요금 정산이 안 되면 짐을 못 빼요. 네. 은하 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아 씨, 진짜 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제 엄마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사돈끼리 그런 거 따지면 정 떨어진다. 저도 이제 정이 떨어졌거든요. 필리핀 여행 4일차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파란 바다가 먼저 보였어요. 호텔 방 테라스에서 찍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선글라스를 이마 위로 밀어 올리며 카메라를 돌렸죠. 야, 정아야. 이 뷰 좀 봐. 바다가 발 밑이야, 발 밑. 테라스 너머로 야자수가 늘어서 있고 수평선 위로 석양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화면 뒤로 남편이 수영복 차림에 맥주캔을 들고 지나갔어요. 3일 만에 목덜미까지 시뻘겋게 탄 얼굴이었습니다. 너도 다음엔 같이 가자. 효도 여행이니까. 응? 효도 여행. 시어머니는 이 여행을 효도 여행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구의 효도인지는 묻지 않았어요. 제 카드로 긁은 여행을, 제 엄마 장례식 날 떠난 여행을. 어머니, 덕분에 좋은 데 가시네요. 마지막 날까지 푹 쉬다 오세요. 입꼬리를 올리는데 이제 2초면 충분했습니다. 웃는 근육이 3일 전보다 더 빨리 작동하더군요. 연기가 느는 건지 감정이 죽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영상통화를 끊고 신우이 SNS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여줬던 그 테라스 뷰가 이미 올라와 있었어요. 호텔 이름이 사진 태그에 찍혀 있길래 검색했습니다. 객실 등급, 스위트, 1박 120만 원. 사진을 캡처해서 증거 파일에 추가했습니다. 파일이 6개째였어요. 내일 저녁 신우이 SNS에 예고된 세부 최고급 해산물 레스토랑 만찬. 시어머니가 오늘은 내가 쏜다. 제일 비싼 거 시켜라고 말할 겁니다. 제 카드를 들고 레스토랑에서 디저트까지 배불리 먹고 와인잔을 내려놓고 흡족한 얼굴로 계산대에 설 겁니다. 이 카드요. 카드를 내밀 겁니다. 직원이 카드를 긁을 겁니다. 그 순간 제 손가락이 버튼을 누를 겁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친정집 엄마 방에서 내일 있을 일을 머릿속으로 한 바퀴 돌렸어요. 카드사 앱을 열었습니다. 가족카드 일시 정지 버튼이 화면 한가운데 있었어요.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버튼과 손끝 사이 거리
2mm. 누르지는 않았습니다. 내일 저녁 8시. 정확히 그때 앱을 닫고 엄마의 장부를 꺼냈습니다. 검은 표지, 마지막 페이지, 8천만 원 받금자 미상환. 그 옆에 제가 적어놓은 숫자, 9천만 원 이정아 카드. 오늘 윤상철 씨에게서 받은 서류의 숫자를 세 번째 줄에 적었습니다. 1억 2천만 원 사업 부채. 세 줄의 숫자가 엄마의 장부 위에 나란히 섰습니다. 엄마의 글씨와 제 글씨가 같은 페이지에 있었어요. 베개 밑에서 엄마의 메모를 꺼냈습니다. 정아야, 엄마가 돈 문제로 내시되게 얘기하면 네가 힘들어질까봐 참았다. 엄마는 참았습니다. 저도 참았습니다. 윤상철 씨도 참았습니다. 세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동안 시어머니는 매년 비행기를 탔어요. 내일이면 그 비행기의 연료가 바닥납니다. 필리핀 세부 여행 마지막 밤. 시누이 박수진의 SNS에 올라온 사진을 저는 친정집 엄마 방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에 올라온 첫 번째 사진. 레스토랑 입구. 세분호. 1 해산물 맛집 도착. 이라는 글과 함께 금색 간판이 반짝이는 레스토랑 외관이 찍혀 있었어요. 7시 15분. 두 번째 사진. 테이블 위에 깔린 하얀 리넨 냅킨, 와인잔 7개, 촛불. 오늘은 시어머니가 쏜다. 제일 비싼 거 시키래. 7시 30분. 세 번째 사진. 접시 위에 올라온 킹크랩 다리, 랍스터 꼬리, 새우 튀김. 시어머니가 랍스터 집게를 양손에 들고 부위를 하는 셀카. 사진 아래 시누이의 글. 엄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표정 키읔키읔키읔. 저는 사진 속 시어머니의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선크림을 두껍게 바른 볼 위로 웃음주름이 잔뜩 접혀 있었어요. 입꼬리가 귀 밑까지 올라간 얼굴. 5년 동안 제 카드를 긁으면서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7시 45분. 네 번째 사진. 와인 2병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었고 남편 김도윤이 와인잔을 기울이는 옆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제 엄마 장례식에서 조화갑 5만 원을 안 낸 사람이 필리핀 레스토랑에서 15만 원짜리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8시. 다섯 번째 사진. 디저트 접시. 망고 빙수와 코코넛 아이스크림. 시누이의 글. 디저트까지 완벽. 이제 계산만 하면 끝. 계산만 하면 끝. 저는 사진에서 눈을 떼고 카드사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 한가운데 가족카드 일시 정지 버튼. 엄마의 영정사진이 방 한쪽에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반찬 가게 앞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웃는 엄마.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던 엄마. 8천만 원을 빌려주고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엄마. 치료비가 없어서 약을 줄이던 엄마. 베개 밑에 미안하다는 메모를 남기고 떠난 엄마.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 번. 카드를 정지하시겠습니까? 확인. 2번. 카드가 정지되었습니다. 화면에 뜬 6글자를 엄마의 영정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의 웃는 얼굴과 카드가 정지되었습니다가 나란히 있었어요. 엄마, 5년 걸렸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한국 시간 저녁 8시 1분. 필리핀 세부 현지 시간 저녁 7시 1분. 지금쯤 시어머니가 디저트 접시를 밀어내고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여유롭게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향하고 있을 겁니다. 제 이름이 찍힌 카드를 지갑에서 꺼내면서 9분이 지났습니다. 시누이의 SNS에 새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10분, 15분, 20분,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받지 않았어요. 2분 뒤에 또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받지 않았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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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기가 진동으로 바닥 위를 기어갔어요. 벌레처럼 한 번 울릴 때마다 화면에 박금자라는 세 글자가 떴다 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10분 만에 부재중 전화 17통.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야, 카드 왜 이래? 30분. 부재중 43통. 야, 너 미쳤어? 당장 카드 살려내. 1시간. 부재중 78통. 이정아, 너 죽었어. 당장 전화 안 받으면 두고 봐. 1시간 20분. 부재중 99통. 문자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아야, 제발 전화 좀 받아라. 느낌표가 사라졌어요. 미쳤어? 가 제발로 바뀌었습니다. 99통 만에 저는 전화기를 뒤집어 놓고 엄마의 장부를 펼쳤습니다.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보낸 12통의 문자. 사돈어른, 빌려드린 돈 조금만 갚아주실 수 있을까요? 사돈어른, 연락 주세요. 사돈어른. 엄마는 12통을 보내고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1시간 20분 만에 99통을 보냈어요. 엄마의 12통에는 제 발이 한 번도 없었는데 시어머니의 99통에는 제 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돈이 끊기니까 제 발이 나오더군요. 중간에 남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 17통. 여보, 카드 왜 안 돼? 확인 좀 해봐. 여보, 장난이지? 빨리 풀어줘. 야, 이거 진짜야? 지금 엄마가 레스토랑에서 난리 났어. 여보, 제발 전화 좀 받아. 지금 경찰 온다고 해. 남편의 문자에서도 변화가 보이더라고요. 여보로 시작하던 문자가 야로 바뀌었다가 다시 여보 제발로 돌아왔어요. 위기 앞에서 남편의 본색은 참 빠르게 왔다 갔다 하더군요. 신우이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왜 이래 진짜. 지금 애들 보는 앞에서 엄마가 울고 있어. 언니. 신우이가 저를 언니라고 부른 건 결혼식 날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정아 씨 아니면 그냥 야였거든요. 카드가 막히니까 갑자기 언니가 나오더라고요.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필리핀 현지 시간 자정. 문자 내용이 또 달라졌어요. 남편. 여보, 레스토랑은 겨우 해결했어. 내 카드 한도 30만 원이랑 수진이가 가방에서 찾은 현금 합쳐서 일부만 냈어. 나머지는 호텔에서 정산하기로 했는데 호텔에서 마지막 밤 보증금이 안 잡힌다고 해. 이거 해결 안 되면 내일 아침에 체크아웃을 못해. 레스토랑 170만 원짜리 식사 대금을 남편 카드 30만 원과 신우이의 주머니 현금으로 간신히 일부만 냈다는 뜻이었습니다. 남은 금액은 호텔에 떠넘겼고, 그런데 호텔에서도 보증금이 막힌 거죠. 제 카드에 물려 있으니까. 새벽 2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99통 이후 처음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먼저 들린 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우문거리는 호텔 로비의 소리, 에어컨 바람, 멀리서 프론트 직원이 영어로 뭔가 설명하는 소리, 그리고 시어머니의 숨소리, 가쁘고 떨리고 코가 막힌 숨소리. 아, 너 미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레스토랑에서 칵테일을 들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쉰목 갈라진 끝, 떨리는 혀. 당장 카드 정지 풀어. 지금 호텔 로비에서 야간 매니저가 올라와서 보증금 안 잡히면 짐 확인해야 한다고 난리야. 잠옷바람으로 로비까지 끌려 내려왔어. 우리를 타국에서 거지 만들어 죽일 셈이야? 로비까지 끌려 내려왔다. 잠옷바람으로. 세부 최고급 호텔 로비의 대리석 바닥 위에서 시어머니는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12시간 전에는 같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랍스터를 뜯고 있었던 사람이.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 카드요. 뭐? 이름이 누구 걸로 되어 있죠? 이름이 지금 중요하냐? 카드를 당장. 제 이름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1초, 2초. 제 이름이 찍힌 카드로 5년 동안 9천만 원을 쓰셨어요. 발리, 다낭, 오사카, 방콕, 그리고 올해 필리핀. 매년 빠짐없이 제 카드로 비행기를 타셨죠. 야, 이게 지금. 근데 제 친정엄마 장례식엔 조화 한 송이 안 보내셨잖아요. 5만 원이 아까우셨으니까. 어머니한테 제 카드는 9천만 원까지는 되는데 조화 5만 원은 안 되는 카드였던 거죠. 수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이를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게 시어미한테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야. 네가 감히 당장 카드 풀어. 그리고 어머니, 우리 엄마한테 빌린 돈 8천만 원. 기억하시죠?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 엄마가 12번 문자를 보냈습니다. 갚아달라고. 가게 월세가 밀린다고. 재료비가 없다고. 어머니는 12번 다 같은 말을 하셨어요. 사돈끼리 그런 거 따지면 정 떨어진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는 가게 문을 닫았고 약을 줄였고 돌아가셨어요. 그건 니네 엄마 사정이지. 내가 왜. 어머니 사정은요? 우리 엄마 돈 8천만 원 안 갚으면서 제 카드로 9천만 원 쓰신 건 어머니 사정 아닙니까? 아, 그 카드요, 어머니. 다시 살아날 일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끊겼어요. 무음. 3초. 그리고 전화기를 빼앗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 나야. 장난할 때가 아니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땀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축축했어요. 내일 아침에 호텔 체크아웃 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안 잡히면 추가 요금 정산이 안 돼. 정산 안 되면 짐을 못 빼. 짐을 못 빼면 여권도 못 찾아. 제발 카드만 풀어줘. 다른 건 다 한국 가서 얘기하자. 한국 가서 얘기하자. 남편의 단골 대사였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다음에 하자. 한국 가서 하자. 5년 동안 모든 문제를 미루는데 써먹은 말. 여보, 엄마도 반성하고 있어. 카드만 풀어주면 내가 엄마한테 꼭 말할게. 한국 가서, 또 한국 가서. 여보, 당신한테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근데 지금 엄마가 로비에서 잠옷 입고 울고 있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엄마가 약을 줄이면서 12번 문자를 보낼 때는 하지 않았던 질문을 남편이 지금 하고 있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잠옷 입고 우는 건 이렇게까지인데 치료비 없어서 약 줄이는 건 이렇게까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어머니한테 전해드려요. 뭐? 그 나라에서 접시를 닦으시든 국어를 하시든 알아서 돌아오세요. 여보, 잠깐. 전 오늘부로 당신 며느리가 아닙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 번호 차단, 남편 번호 차단, 시누이 번호 차단. 3개의 번호가 차단되자 휴대전화가 고요해졌어요. 2시간 넘게 쉬지 않고 울리던 전화기가 처음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시누이의 SNS를 마지막으로 열었습니다. 1시간 전까지 올라오던 필리핀 사진들이 전부 사라져 있었어요. 수영장 칵테일 사진, 레스토랑 랍스터 사진, 엄마 효도 여행 보내드리는 중, 세분호, 1 해산물 맛집 도착, 디저트까지 완벽, 이제 계산만 하면 끝. 전부 한 장도 남기지 않고 삭제했더군요. 하지만 제 휴대전화 갤러리에는 23장의 캡처 사진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건 시누이 마음이지만 남기는 건 제 마음이니까요. 친정집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3월의 새벽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차갑고 맑았습니다. 엄마가 심어둔 고추나무 사이로 별이 보이더군요. 5년 동안 카드 결제 알림이 뜰 때마다 화면을 껐습니다. 오늘은 제가 카드를 껐어요. 화면이 아니라 카드를. 주머니에서 엄마의 메모를 꺼냈습니다. 정아야, 엄마가 돈 문제로 내시되게 얘기하면 네가 힘들어질까봐 참았다. 엄마, 저도 참았어요. 근데 이제 안 참기로 했습니다. 하늘 위 별이 엄마 반찬 가게의 간판 불빛처럼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별을 한참 올려다봤습니다. 등 뒤 친정집 창문으로 엄마 방에 켜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엄마의 영정 사진이 거기 있었어요. 발끝이 시렸지만 몸은 가벼웠습니다. 5년 동안 등에 짊어지고 있었던 것의 무게를 그 새벽에야 처음 느꼈거든요.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얼마나 무거웠는지가 느껴지는 겁니다. 이틀 후 시댁 식구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다는 걸 안 건 현관 초인종이 아니라 문짝이 흔들리는 소리 때문이었어요. 쾅, 쾅, 쾅. 주먹으로 치는 게 아니라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문 열어. 이정아, 네가 뭔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해? 시어머니 박금자의 목소리. 필리핀에서 울먹이며 제 발을 달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한국 땅을 밟자마자 목소리가 원래대로 돌아온 겁니다. 비행기 시차보다 시어머니의 태도, 시차가 더 빠르더군요.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을 밀치고 거실로 들어오는데 첫 발을 떼다가 멈췄어요. 신발도 안 벗은 채 거실벽 한쪽. 제가 이틀 동안 준비해 놓은 것이 있었거든요. 카드 사용 내역서 47장. 연도별로 정리해서 벽에 세로로 붙였습니다. 첫째 해 발리부터 다섯째 해 필리핀까지 해외여행 결제 내역만 노란 형광펜으로 칠해 놓으니 벽이 노란 띠로 연결돼 있었어요. 마치 범죄 수사 드라마에서 용의자 동선을 추적하는 벽처럼. 그 옆에 엄마의 반찬 가게 장부 사본. 시어머니가 빌려간 8천만 원의 날짜별 기록. 상환란이 텅 빈 페이지들. 가운데에는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12통을 A3 크기로 확대 인쇄해서 나란히 걸었습니다. 사돈어른, 빌려드린 돈 조금만 갚아주실 수 있을까요? 사돈어른, 연락 주세요. 사돈어른. 글씨가 갈수록 작아지는 12통의 문자 옆에 시어머니의 답장도 함께. 사돈끼리 그런 것 따지면 정 떨어져요. 같은 문장이 12번 반복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벽 앞에 서서 입을 벌린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발 밑에서 현관 매트가 구겨지는 소리만 들렸어요. 이게 뭐야? 미쳤어? 이건 뭔 짓이야? 시어머니의 눈이 벽을 훑고 있었습니다. 노란 형광펜이 칠해진 카드 내역서를, 8천만 원이 적힌 장부 사본을, 자기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스토커 짓이야, 이게. 분노로 시작한 목소리가 벽 오른쪽 끝 필리핀 결제 내역까지 읽어갔을 때 반톤이 낮아졌어요. 확대 인쇄된 자기 문자 사돈끼리 그런 것 따지면 정 떨어져요. 앞에서 시어머니의 입술이 실처럼 가늘어졌습니다. 어머니, 발리 가셨던 해에 저는 유산하고 병원에 있었어요. 다낭 가셨던 해에 어머니는 저한테 체력이 이 모양이니 애를 못 가진다고 하셨죠. 오사카 가셨던 달에 우리 엄마가 처음 쓰러졌고요. 방콕 가셨던 달에 우리 엄마는 약을 줄였어요. 그리고 올해 필리핀, 우리 엄마 장례식 날이요. 시어머니의 시선이 벽에 붙은 내역서 위에 제 손글씨를 따라갔습니다. 각 여행 날짜 옆에 제가 적어놓은 메모. 정아 유산 입원 친정엄마 첫 쓰러짐, 친정엄마 약 축소 친정엄마 장례식.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고개를 획 돌렸어요.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남편 김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온 남편은 거실 벽을 보자마자 캐리어 손잡이를 놓았어요. 손잡이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이건 가족끼리 해결할 문제야. 왜 이렇게까지 해? 가족끼리?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이 가족이라고 느낀 적이 있어? 내 엄마 장례식에 필리핀 가놓고? 남편이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당신한테도 보여줄 게 있는데 그건 아직이야. 윤상철 씨에게서 받은 사업 부채 서류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지금 꺼내면 남편이 시어머니와 한편이 되어 둘 다 입을 막을 거거든요. 서류는 가장 많은 사람이 보고 있을 때 꺼내야 합니다. 은하 씨가 가르쳐준 원칙이었죠. 시어머니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분노가 안 먹히니까 계산으로 넘어간 거예요. 야, 이정아. 네가 받은 것도 있잖아. 내가 이 집 살림을 얼마나 봐줬는데. 명절 때마다 손주 봐준 거, 김치 담가다 준 거, 네 생일에 미역국 끓여준 것도 있잖아. 그것도 다 돈이야. 미역국? 그 단어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4년 전 제가 유산한 뒤 시어머니가 끓여다 준 미역국. 그건 사실이었어요. 그날 시어머니는 미역국 냄비를 들고 병실 문을 열었고 제 이마를 한번 쓸어주었습니다. 5년 동안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유일한 온기. 그 미역국 한 그릇이 제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왔던 겁니다. 남편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엄마 말이 맞아. 가족 간의 돈으로만 따지면 끝도 없어. 엄마가 해준 것도 생각해야지. 어머니가 집안일 봐주신 거, 그 대가가 9천만 원이었나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려는데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요? 5년간 시댁 명절 음식 차리고 설거지하고 시어머니 생신상 차리고 명절 전날 밤새 전 부치고 추석마다 송편 빚고 제사 때마다 나물 무치고 그 시간은 얼마로 처달일까요? 야, 그건 며느리면 당연히. 당연하죠. 그런데 어머니가 해주신 것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어머니 논리대로라면 당연한 것끼리 상쇄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는 건 뭐예요? 9천만 원이에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것도 당연하고 저것도 당연하면 카드 9천만 원만 당연하지 않은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거실에서 싸울 수 없었습니다. 벽에 붙은 증거가 시어머니의 모든 말을 가로막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전장을 바꿨습니다. 집 밖으로.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동네 부녀의 단체 카톡방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정신이 나갔습니다. 시어미를 외국에서 굶겨 죽이려고 카드를 끊었어요. 필리핀 호텔에서 잠옷바람으로 쫓겨날 뻔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자식 키우고 며느리 뒷바라지하면서 살았는데 이런 보답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30분 만에 부녀의 카톡방에 답글이 줄줄이 달렸어요. 세상에, 어머니 고생하셨네요. 며느리가 어떻게 그래요? 요새 며느리들이 무서워서. 같은 시각 신우이 박수진은 친척 단체 카톡방에 또 다른 글을 올렸습니다. 올케가 시어머니를 필리핀에서 노숙자로 만들 뻔했어요. 친정엄마 장례식을 무기로 시댁 전체를 협박하고 있어요. 두 개의 카톡방에서 동시에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제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부녀의 회원. 정아 씨,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친척 고모. 정아야, 시어머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카드를 끊어? 아무리 그래도 어른인데. 남편 사촌. 형수님, 집안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면 어떡합니까?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같은 말이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른인데. 시어미한테 어떻게 해? 며느리가. 어른이니까 참아야 하고.
시험이니까 참아야 하고 며느리니까 참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엄마도 어른이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빌린 돈을 안 갚은 건 아무리 그래도가 아닌가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거실 벽을 바라봤습니다. 47장의 내역서가 붙어 있는 벽. 낮에는 무기처럼 보이던 그 벽이 밤이 되니 다르게 보이더군요. 이 벽을 본 사람은 저와 시어머니와 남편뿐이었습니다. 바깥 사람들은 시어머니의 카톡방 글만 봤어요. 진실은 벽에 붙어 있었지만 소문은 카톡방을 타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진실보다 소문이 빨랐어요. 밤이 깊어지자 이상한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4년 전 유산 후 병원. 시어머니가 미역국 냄비를 들고 병실에 들어왔을 때 냄비를 침대 옆 탁자에 올려놓으며 한 말. 얼른 회복해. 다음에는 꼭 아들 낳아야지. 미역국 뒤에 숨어있던 진짜 말이 그제야 들렸습니다. 미역국은 저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태어나지 못한 손주를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도 저는 그 미역국 한 그릇의 온기를 5년 동안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정말 너무한 건 아닌가. 그래도 미역국을 끓여주셨는데, 그래도 명절에 김치를 담가주셨는데, 아니요. 김치와 미역국으로 9천만 원을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따뜻한 기억 한 조각이 차가운 숫자 47장을 지울 수는 없어요. 자정이 넘었을 때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캐리어도 없이 점퍼 하나만 걸치고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도 돼?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남편이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카드 문제는 내가 엄마한테 말해서 정리할게. 제발 이혼 얘기만은 하지 마. 사업이 이 상태에서 이혼까지 하면 진짜 끝이야. 이 상태라는 게 뭔 상태인데? 남편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꿈틀거렸어요. 사업이 좀 어려워. 좀이 얼마인데?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 숫자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처음 듣는 톤이었어요. 5년 동안 어쩌겠어. 엄마 말도 일리가 있어. 속 좁게만 하던 사람에게서 솔직히라는 단어가 나오다니. 나도 엄마한테 한마디 하고 싶었어. 진짜야. 당신 카드 쓰는 거, 당신 친정 엄마한테 돈 안 갚는 거, 나도 알았어. 근데 남편이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가 나를 혼자 키웠잖아. 아버지가 내가 5살 때 나갔거든. 엄마가 식당 접시 닦고 새벽에 신문 돌리고 공장 야간까지 뛰면서 나 키웠어. 그래서 엄마한테 못 대들어. 아무리 엄마가 잘못해도 엄마한테 아니라고 하면 그 새벽에 신문 돌리던 엄마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남편의 손가락 사이로 물기가 흘렀습니다. 잠시, 정말 잠시 가슴이 흔들렸어요. 남편이 비겁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신문 돌리던 엄마에게 빚진 마음. 그 빚이 남편의 입을 닫게 했고 닫힌 입이 제 5년을 삼켰어요. 하지만 당신이 엄마한테 못하는 말 알겠어.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당신이 5년 동안 나한테 한 말 기억나? 첫 번째, 엄마가 살림 봐주시는 건데 그 정도도 못 해드려? 두 번째, 돈하면 가족이 아니지, 속 좁게. 세 번째, 네가 시집와서 번 돈이 뭐가 있다고. 남편의 입술이 굳었어요. 당신이 엄마한테 못한 말을 나한테 한 거야. 엄마한테 아니하지 못하니까 대신 나한테 아니를 하게 만든 거잖아. 나한테는 쉬웠으니까. 남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엄마한테 카드 그만 쓰라고 못하니까 나한테 속 좁다고 했어.
엄마한테 친정엄마 돈 갚아라고 못하니까 나한테 가족끼리 왜 그래라고 했어. 당신은 엄마를 배신하기 싫어서 나를 배신한 거야.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파 쿠션 위에 놓인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나도 당신 사정을 이제야 알겠어. 근데 사정이 있다고 5년이 사라지지는 않아.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가. 남편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정아야. 응, 미안해. 5년 만에 처음 듣는 그 두 글자가 등 뒤에서 떨어졌습니다. 무겁더군요. 하지만 무거운 게 다 진심인 건 아니었어요. 문을 닫고 혼자 거실에 섰습니다. 벽에 붙은 47장의 내역서 앞에서 가슴이 덜컹거렸어요. 남편의 미안해가, 시어머니의 미역국이, 그래도 가족인데라는 친척들의 전화가 제 발목을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은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하 씨, 나 혹시 너무한 건 아닌가요? 은하 씨가 3초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 소문 퍼뜨린 사람이 누구예요? 시어머니요. 시어머니가 내 돈으로 여행 다닌 사람이죠? 네. 내 돈 쓴 사람이 카톡방에서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잘못한 쪽이 누군지를 네가 고민하고 있어?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카톡방에 글을 올렸다고? 오히려 잘 된 거야. 네. 카톡 글로는 한쪽 말만 들리잖아. 근데 눈앞에서 직접 증거를 보여주면 양쪽 다 들려. 부녀의 송년 행사가 2주 후라고 했죠? 네, 근데 그 자리에서 보여줘요. 카드 내역서, 장부, 문자 메시지, SNS 사진, 전부 다. 시어머니가 30년 자식 키운 불쌍한 어머니인지, 며느리 카드로 9천만 원 쓴 사람인지, 동네 사람들 눈으로 직접 보게 해줘요. 근데 제가 갑자기 송년 행사에서 그런 걸 보여주면 부녀의 회장한테 얘기하세요. 시어머니와의 오해를 풀고 싶은데 잠깐 발언 시간을 주실 수 있겠느냐고. 시어머니가 먼저 카톡방에 글을 올렸으니까 회장도 양쪽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할 거야. 저는 전화를 끊고 부녀의 회장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5분을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이정아입니다. 혹시 송년 행사에서 잠깐 발언할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어머니와의 오해를 직접 풀어보고 싶어서요. 수화기 너머로 회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아 씨, 나도 박 여사 글 보고 좀 걱정했어요. 양쪽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3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3분. 3분이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은하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3분 받았어요. 은하 씨의 답장. 3분이면 충분해요. 행사장에 모니터 있죠? 내가 세팅 도와줄게. 거실 벽에 붙은 47장의 내역서를 바라봤습니다. 이 벽이 거실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동네 사람 40명 앞에 서야 해요. 저는 내역서를 한 장씩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벽에서 떨어진 자리마다 풀 자국이 사각형으로 남았어요. 47개의 사각형이 빈 벽 위에 남았습니다. 2주 후 그 사각형들이 채워질 겁니다. 시어머니의 얼굴로. 2주가 지났습니다. 부녀의 송년 행사 당일. 행사장은 동네 마을회관 2층 대강당이었어요. 접이식 의자 50개가 줄줄이 놓여 있었고 앞쪽 무대에는 행사 진행용 마이크 2개와 벽걸이 대형 모니터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행사 시작 30분 전에 도착했어요. 은하 씨가 이미 와서 모니터 연결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USB 하나. 그 안에 5개의 화면이 순서대로 담겨 있었어요. 다 넣었어요. 순서대로 넘기면 돼요. 리모컨 여기. 은하 씨가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는데 리모컨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꽉 쥐었어요. 3분이면 돼요. 길게 말할 필요 없어요. 숫자가 말해줄 거니까. 은하 씨가 대강당 맨 뒷줄 구석에 앉았습니다. 저도 중간줄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리모컨을 주머니에 넣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심장은 뜨겁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 박금자는 저보다 더 일찍 와 있었습니다. 맨 앞줄 한가운데에 앉아서 양옆의 부녀의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검은색 외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에 온 사람처럼 눈가를 손수건으로 찍어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30년을 자식 키우고 며느리 뒷바라지했는데 카드를 끊어 외국에서 우리를 거지로 만들어 놓고 반성은커녕 이혼을 하겠대요. 옆에 앉은 회원이 시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어머, 박 여사님 고생이 많으셨네요.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오늘 며느리가 온다고 하니까 제가 먼저 화해하려고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시어머니의 입에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회원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시어머니는 행사 시작도 전에 이미 무대를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무대를. 회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습니다. 40여 명. 제가 알던 얼굴도 있었고 처음 보는 얼굴도 있었어요. 그중 몇 명이 저를 흘겨보더군요. 카톡방에서 시어머니의 글을 읽은 사람들이겠죠. 행사장 뒷문이 열리며 시누이 박수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누이 뒤에 시누이 남편 한정우가 서 있었어요. 시누이가 남편의 팔을 잡고 끌어들이며 소곤거렸습니다. 올케가 오늘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같이 가서 막아야 해. 시누이 부부가 뒷줄에 앉았습니다. 시누이의 눈이 불안하게 이리저리 돌아가고 있었어요.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회장님이 인사말을 하고 회비 결산 보고를 하고 내년 계획을 발표하는 동안 30분이 흘렀어요. 저는 주머니 속 리모컨을 쥔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자, 다음은 좀 특별한 시간인데요. 우리 박금자 여사님과 며느리 이정아 씨 사이에 오해가 있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직접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박 여사님,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검은 옷자락을 가다듬고 무대 앞으로 걸어갔어요. 마이크를 잡는 손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의 손이었죠. 회원 여러분, 제가 이런 자리에서 집안 이야기를 꺼내게 돼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꼬리를 한번 찍었어요. 아시다시피 며느리가 저를 외국에서 굶겨 죽이려고 카드를 끊었습니다. 필리핀 호텔에서 잠옷바람으로 쫓겨날 뻔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며느리와 화해를 선언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보였습니다. 손수건으로 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를 만들었어요. 가족이니까요. 제가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행사장에 박수 소리가 번졌습니다. 짝짝짝짝. 회원들의 얼굴에 감동이 번지더군요. 역시 박 여사님, 넓으시다. 저러니까 며느리가 더 미안해하지. 시어머니가 무대에서 내려와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양팔을 벌리며 큰 소리로 정아야, 어머니가 다 이해한다. 네가 힘들었던 거 안다. 포옹하려는 시어머니의 팔이 제 어깨에 닿기 직전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화해하시기 전에 회원분들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벌린 팔이 허공에 멈췄어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더군요. 회장님이 마이크를 제게 넘겼습니다. 정아 씨도 한 말씀 하시겠다고 했어요.
저는 무대 앞에 섰습니다. 40여 명의 시선이 제게로 모였어요. 주머니에서 리모컨을 꺼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갑게 식었지만 손가락은 정확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켜졌습니다. 첫 번째 화면. 필리핀 세부 풀빌라 수영장 사진. 시어머니가 칵테일 잔을 높이 든 셀카. 사진 아래 시누이가 적은 글. 엄마 효도 여행 보내드리는 중. 그리고 사진 속 날짜. 회원 여러분, 이 사진의 날짜를 봐주세요. 화면 위에 날짜가 선명했습니다. 이 날짜는 제 친정엄마 장례식 당일입니다. 어머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며느리가 외국에서 굶겨 죽이려 했다고 하셨는데 이 사진은 제 엄마관 뚜껑이 닫히던 날 필리핀 세부에서 찍힌 겁니다. 행사장이 술렁였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두 번째 화면. 가족카드 5년간 사용 내역 요약. 연도별 여행지와 금액이 한눈에 보이도록 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건 제 이름으로 된 가족카드 5년간 사용 내역입니다. 첫째 해 발리 1,500만 원. 둘째 해 다낭 1,600만 원. 셋째 해 오사카 1,700만 원. 넷째 해 방콕 1,800만 원. 다섯째 해 필리핀 진행 중. 여행비 외에도 백화점, 골프장, 외식비가 매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씩 결제됐습니다. 화면 맨 아래 빨간 글씨 5년 총합 9천만 원. 행사장의 술렁임이 한 단계 커졌어요. 앞줄에 앉은 회원이 9천만 원? 하고 되뇌는 소리가 마이크에 잡혔습니다.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세 번째 화면. 엄마의 반찬 가게 장부 사본. 박금자 빌려간 돈. 날짜별 기록과 텅 빈 상환란. 이건 제 친정엄마의 반찬 가게 장부입니다. 어머니가 3년에 걸쳐 우리 엄마에게 빌린 돈이 총 8천만 원이에요. 단 한 푼도 갚지 않으셨습니다. 행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까의 술렁임과 다른 종류의 고요함이었어요. 숨소리가 들리는 고요함. 우리 엄마는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가게 문을 닫았고 치료비를 줄여야 했습니다.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네 번째 화면. 왼쪽에는 시어머니가 부녀의 단체 카톡방에 올린 글. 우리 며느리가 정신이 나갔습니다. 시어미를 외국에서 굶겨 죽이려고 카드를 끊었어요. 오른쪽에는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사돈어른, 빌려드린 돈 조금만 갚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 아래 시어머니의 답. 사돈끼리 그런 것 따지면 정 떨어져요. 왼쪽과 오른쪽이 나란히 놓이자 행사장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돌아앉아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회원이 하나, 둘, 셋. 시선의 방향이 뒤집히고 있었어요. 리모컨을 마지막으로 눌렀습니다. 다섯 번째 화면. 시누이 박수진에게 보낸 명품 선물 목록. 시어머니가 제 카드로 구매한 물건들. 가방 120만 원. 화장품 세트 58만 원. 겨울 코트 93만 원. 여름 원피스 71만 원. 생일 선물 귀걸이 45만 원. 구매 날짜, 품목, 금액, 결제 카드명 LEJUNGA. 이건 어머니가 제 카드로 사서 시누이한테 보낸 선물 목록입니다. 시누이가 받은 가방, 옷, 화장품 전부 제 카드에서 나갔어요. 뒷줄에서 의자가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누이 남편 한정우가 고개를 돌려 옆에 앉은 시누이를 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다 조작이야. 네가 꾸민 거야. 거짓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행사장 천장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메아리는 없었어요. 대신 회장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박 여사님, 이 카드 내역서가 조작이면
카드사에서 확인하면 되겠네요. 카드사 명세서는 조작이 안 되잖아요. 시어머니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물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뒷줄에서 신우이 남편 한정우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수진아, 이거 다 올케 돈이었어? 네가 엄마한테 받았다는 코트, 가방, 생일 선물, 이게 다 올케 카드였어? 신우이가 고개를 숙이며 한정우의 소매를 잡았어요. 그건 엄마가 준 건데. 나는 올케 카드인 줄 몰랐어. 올케 카드인 줄 몰랐다고? 카드 이름에 LEJUNG어라고 찍혀 있잖아. 면세점 가방 살 때 카드 이름 안 봐? 신우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정우가 의자 등받이를 쥔 손에 핏줄이 섰어요. 행사장의 시선이 시어머니에게 집중됐습니다. 30분 전 역시 박 여사님이라고 했던 입들이 닫혀 있었어요. 넓으시다라고 감탄했던 눈들이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진 것처럼 무릎을 꺾으며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정아야, 어머니가 잘못했다. 다 내 잘못이야. 앞으로 다 갚을게. 카드값도 갚고 내 친정엄마 돈도 갚을게. 시간만 좀 줘. 제발 이러지 마. 존댓말이 반말로 바뀌었다가 다시 존댓말로 돌아왔습니다. 필리핀 호텔 로비에서와 같은 패턴이었어요. 위협 부정 애원. 시어머니의 사과에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모든 수단이 실패한 다음에야 잘못했다가 나왔거든요.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무릎을 꿇으려는 시어머니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5년 전에 우리 엄마가 어머니한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제발 갚아달라고, 가게를 살려야 한다고 12번을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뭐라고 하셨죠? 행사장이 숨을 멈췄어요. 사돈끼리 그런 것 따지면 정 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모니터에 그 문자가 아직 띄워져 있었습니다. 사돈끼리 그런 것 따지면 정 떨어져요. 12번 반복된 같은 문장. 그러니까 저도 정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의 무릎이 바닥에 닿기 직전 행사장 뒷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고개가 뒤로 돌아갔어요. 윤상철 씨였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며 무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발소리가 조용한 행사장에서 또각또각 울렸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김도윤 씨의 사업 동업자 윤상철입니다. 윤상철 씨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눈은 행사장 전체를 향하고 있었어요. 김도윤 씨가 5년간 사업법인 계좌에서 어머니 박금자 씨 개인 계좌로 매달 300만 원씩 이체했습니다. 이번 필리핀 여행의 항공권과 호텔 예약금도 사업돈에서 빠져나갔고요. 그 결과 사업 부채가 1억 2천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행사장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어요. 세상에, 1억 2천이요? 누군가가 입을 틀어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상철 씨가 서류를 한 장 들어 올려 행사장을 향해 보여줬습니다. 법인 계좌 이체 내역서. 박금자 이름으로 빠져나간 금액이 형광펜으로 줄쳐져 있었어요. 저도 도윤 씨에게 속아서 추가 투자금 4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사업 운영비가 부족하다길래요. 부족한 이유가 어머니 여행비로 빠져나가서인 줄은 몰랐죠. 윤상철 씨가 행사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김도윤 씨와의 동업을 해지합니다. 어머니 여행비를 사업비에서 빼돌리는 사람과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행사장이 웅웅거렸습니다. 앞줄 회원이 뒤를 돌아보고 뒷줄 회원이 옆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회장님이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30분 전 역시 박 여사님이라고 했던 회원이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그 눈에 더 이상 동정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앞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접히듯 무너졌어요.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행사장에 울렸습니다. 손수건을 쥔 손이 허공에서 떨리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 등을 토닥이지 않았습니다. 시누이 박수진이 의자에서 일어나 뒷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한정우가 시누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딜 가? 아직 할 얘기 안 끝났어. 네가 받은 거 말이야. 시누이가 한정우의 손을 뿌리치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한정우가 뒤따라 나가며 복도에서 터뜨린 한마디가 닫히는 문틈으로 새어들어왔어요. 장모 선물이라고 해서 고마워했더니 전부 옳게 돈이었어? 행사장 방, 주차장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행사장 입구에 남편 김도윤이 나타났습니다. 윤상철 씨에게 전화를 받고 달려온 거겠죠. 숨이 가쁜 채 행사장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모니터에 띄워진 카드 내역서, 앞줄에 주저앉은 시어머니, 무대에 선 저, 서류를 들고 있는 윤상철 씨. 남편은 입구에 선 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한 발짝도.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행사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회원 여러분, 오해가 풀리셨길 바랍니다.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은하 씨가 뒷줄에서 일어나 USB를 빼고 모니터를 껐어요. 저는 은하 씨 옆을 지나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하 씨가 눈으로 웃었어요. 행사장을 나서는데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의 비명도 아니고 애원도 아닌 공기가 빠지는 것 같은 소리. 이게 내가 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행사장 문을 나서니 복도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고개를 떨군 채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입을 열지 못했어요. 5년 동안 어쩌겠어로 모든 걸 넘겨온 사람이 어쩌겠냐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저는 남편 옆을 지나 마을회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12월의 찬바람이 볼을 때렸어요.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걸음을 옮기는데 주머니 속에서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이 손끝에 걸렸어요.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습니다. 그 리모컨 하나로 5년이 뒤집혔어요. 3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30년 쌓은 동네 이미지가 3분 만에 무너졌어요. 거짓말을 쌓는 데는 30년이 걸렸지만 진실을 보여주는 데는 3분이면 됐습니다. 송년 행사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 박금자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전화였어요. 시어머니가 매일 아침 거르지 않던 부녀의 회원들과의 통화. 여보세요, 나 금자인데.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명, 2명이 아니라 전원이. 통화 연결음만 울리다 끊기는 전화가 하루에 12번, 20번. 경로당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둑을 두던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 못 본 척하는 거였죠. 시어머니가 오해야, 며느리가 꾸민 거야라고 해명할수록 돌아오는 건 같은 말이었어요. 카드 내역서가 거짓말을 하냐. 숫자는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9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시어머니의 30년 이미지보다 정확했어요. 3일 후 윤상철 씨가 공식적으로 동업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법인 자산 분할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이 남편 김도윤 앞으로 도착했어요. 운영 자금이 막히자 거래처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됐고 밀린 이자, 독촉 전화가 남편의 전화기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사업이 무너지면 빚만 남는다. 당신한테도 불똥이 튄다.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마.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한테 튈 불똥은 이미 5년 전부터 막고 있었어.
카드 결제 알림이 올 때마다 화면을 꺼야 했던 거, 그게 불똥 아니면 뭐야? 남편에게서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주 신우이 박수진네 집에서도 금이 가고 있었어요. 신우이 남편 한정우가 신우이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장모님이 올케 돈으로 산 거, 네가 정말 몰랐어? 가방 살 때 카드 이름 안 봤냐고. 신우이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엄마 때문에 내 결혼 생활까지 엉망이야. 왜 올케 카드로 내 선물을 산 거야? 그냥 엄마 돈으로 사면 안 됐어? 시어머니가 받아쳤어요. 다 니네 잘 해주려고 한 건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 돈이 올케 돈인 줄 알았으면 나도 안 받았어. 정우가 나한테 내 엄마가 올케 등쳐먹은 거 알고도 받은 거냐고 해. 엄마는 내 입장도 생각 안 해? 신우이의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딸에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날이 오다니 며느리 카드에서 시작된 균열이 딸에게까지 번진 겁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친정 형제들에게 돈을 빌리려 했지만 송년 행사 소식이 이미 퍼진 뒤였어요. 친정 오빠가 전화로 한마디 했답니다. 금자야, 며느리 카드로 9천만 원 썼다는 게 사실이냐? 사돈 돈 8천은? 그 돈이면 네가 먼저 갚아야지. 남한테 손 벌릴 처지가 아니잖아. 돈이 끊긴 시어머니는 경로당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 틀어박혔습니다. 전화기는 울리지 않았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조정이 시작됐어요. 저는 5년간의 가족카드 사용 내역서 47장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혼인기간 중 배우자, 가족에 의해 부당하게 소진된 재산이라는 항목이었어요. 카드 명세서, 신우이 SNS 캡처, 시어머니와 친정엄마의 문자 기록, 법인 계좌 이체 내역까지 투명 파일 6개에 담겨있던 증거가 법원 서류 위에 올라갔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가족카드 사용은 부부간 합의라고 주장했지만 제가 3번 항의한 기록과 남편이 속 좁게라며 묵살한 문자 기록이 합의가 아니었음을 증명했어요. 재산 분할은 제게 유리한 비율로 결정됐습니다. 친정 엄마에게서 빌려간 8천만 원은 별도로 시어머니 박금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엄마의 장부와 12통의 문자 메시지가 증거였습니다. 법원은 분할 상환 판결을 내렸고 시어머니는 매달 정해진 금액을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법원 복도 벤치에 앉아있던 은하 씨의 말이 떠올랐어요. 눈물은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서 흘려도 늦지 않아. 도장을 찍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손가락에서 5년 동안 꼈던 반지를 빼는데 손가락 마디에 하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국이 사라지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반지는 빠졌습니다. 한편 그 시각 남편 김도윤은 사무실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거래처 독촉 전화가 하루 20통씩 울렸고 집 담보대출 이자도 석 달째 밀려 있었습니다. 사업체는 사실상 문을 닫은 거나 마찬가지였죠. 신우이 박수진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한정우가 신우이에게 내 엄마가 올케한테 한 짓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거냐고 물었고 신우이가 대답하지 못한 밤 한정우가 짐을 싸서 나갔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경로당에 나가지 못하고 딸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아들의 사업은 무너졌고 매달 법원 판결에 따라 분할 상환금을 내야 했습니다. 카드 한 장으로 쌓아 올린 것들이 카드 한 장이 멈추자 전부 허물어진 겁니다. 그 시각 저는 친정 시골집에 있었어요. 엄마의 반찬 가게 자리에 식당을 열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어요. 이혼 직후라 자금이 빠듯했거든요. 가게 수리비, 주방 설비, 식기, 식재료 초기 구입비.
견적서를 펼쳐놓으니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은하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하 씨, 가게를 열고 싶은데 자금이 모자라요. 얼마나? 수리비만 해도 800은 있어야 하는데 300밖에 없어요. 부동산 쪽은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서 검토, 인허가 서류 정리, 그건 내 전문이니까. 돈은? 일단 주변에 물어볼게. 은하 씨가 끄는 전화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동네 어르신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의 반찬 가게 단골이었던 할머니 세 분. 양동이에 페인트를 들고 왔어요. 내 엄마 가게를 살려야지. 페인트 칠은 우리가 할 수 있어. 할머니, 그러실 필요까지는. 내 엄마가 우리 밑반찬 20년을 해줬는데 페인트 칠 쯤이야. 다음 날에는 동네 이장님이 쓰지 않는 업소용 냉장고를 경운기에 실어왔어요. 창고에서 먼지만 먹고 있던 건데 네가 쓰면 가게에서 일하는 거지. 냉장고 문을 열자 안에서 서늘한 바람이 올라왔습니다. 찬바람인데도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5년 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혼자인 적이 없었어요. 다만 시댁이라는 울타리 안에만 있다 보니 울타리 밖의 사람들이 안 보였던 겁니다. 할머니들이 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이장님이 냉장고를 설치하고 은하 씨가 임대차,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저는 엄마의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노트 표지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어요. 엄마가 요리하면서 기름진 손으로 넘겼던 자국이었죠. 첫 번째 레시피, 엄마표 깍두기, 무는 제철에 살아. 칼은 비스듬히 너무 얇으면 물러진다. 두 번째, 멸치볶음. 멸치는 꼭 한 번 볶고 나서 양념 넣어라. 순서 바꾸면 눅눅해진다. 세 번째, 계란말이. 계란물에 다시마 우린 물 2숟갈. 이게 비법이다. 엄마의 글씨를 읽는데 손끝에서 엄마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기름과 된장과 마늘이 섞인 반찬 가게의 냄새. 이 세 가지를 메인 메뉴로 정했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팔던 반찬 중에서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던 세 가지. 가게 입구에 엄마가 반찬 가게 시절 쓰던 나무 간판을 다시 걸었어요. 정민의 반찬이라는 글자가 비바람에 반쯤 벗겨져 있었지만 그대로 걸었습니다. 벗겨진 채로 30년을 버틴 간판이었으니까요. 간판 옆에 엄마의 대표 레시피를 액자로 만들어 나란히 걸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글씨가 유리 뒤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개업 전날 밤, 가게 안에 혼자 서서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할머니들이 칠한 하얀 벽, 이장님이 가져다 준 냉장고, 은하 씨가 정리해 준 서류가 꽂힌 파일함, 엄마의 레시피 액자, 주방 한쪽에 엄마의 영정 사진을 놓았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웃는 엄마. 같은 주방에서 같은 웃음. 엄마, 제가 여기 다시 불을 켰습니다. 개업 첫날 아침. 가게 문을 열자 아침 공기가 주방으로 밀려들었어요. 시골 마을 특유의 흙내와 풀 냄새가 섞인 바람. 엄마가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 때 맡았을 바로 그 바람이었죠. 첫 번째 손님으로 은하 씨가 들어왔습니다. 은하 씨는 문을 열며 양손에 화분을 들고 있었어요. 작은 화분 2개. 개업 선물. 화분은 물만 주면 오래 가거든. 은하 씨가 첫 손님이에요. 당연하지. 내가 아니면 누가 첫 손님을 해줘. 은하 씨가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장례식장 복도 벤치에서 캔커피를 나눠 마시던 그 여자가 이제 제 가게 첫 손님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 뒤로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페인트 칠을 도와주셨던 할머니 3분이 나란히 들어와 깍두기를 시켰어요. 한 분이 깍두기를 한 젓가락 집어 드시더니 씹는 도중에 멈추셨습니다. 야, 이거 내 엄마 깍두기 맛이다.
엄마 레시피대로 했어요. 아이고, 무 써는 것까지 똑같네. 비스듬하게 써는 게 내 엄마 버릇이었는데.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지더군요. 저도 코끝이 시큰해졌지만 웃었습니다. 엄마가 웃었을 테니까요. 점심에는 이장님이 오셨고 오후에는 마을 이장님 부인이 친구 둘을 데리고 왔어요. 멸치볶음이 2번 동났고 깍두기는 3번 리필했습니다. 가게 안이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와 반찬 냄새로 채워졌어요. 엄마의 반찬 가게 시절과 같은 소리, 같은 냄새였습니다. 30년 전 엄마가 들었을 소리를 이제 제가 듣고 있었어요. 저녁 손님이 모두 돌아간 가게에서 주방 불을 끄고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엄마의 영정 사진을 카운터 한쪽에 세워놓고 오늘의 매출을 정리했어요. 17만 8천 원. 엄마의 장부와 같은 양식으로 직접 손으로 적었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매일 적었던 그 칸에 제 글씨로 첫 매출을 적었어요. 대단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7만 8천 원은 아무에게도 빌리지 않은 돈이었고 아무의 카드에도 찍히지 않은 돈이었고 제 이름으로 제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장부 첫 페이지 여백에 펜을 들었습니다. 적었어요. 엄마, 이제 화면 안 꺼요. 5년 동안 카드 결제 알림이 뜰 때마다 화면을 껐습니다. 안 보면 안 아프니까. 그렇게 눈을 감았던 5년이었어요. 이제 화면을 끄지 않습니다. 볼 것을 보고 셀 것을 세고 지킬 것을 지키기로 했으니까요. 가게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의 나무 간판 아래에 섰어요. 정민의 반찬. 반쯤 벗겨진 글씨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시골 마을의 밤하늘에 별이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혼자 빈소를 지키던 밤에는 보이지 않던 별이 엄마 가게 앞에서는 보이더군요. 별이 반짝이는 건 별이 달라진 게 아니라 제가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진 거겠죠. 엄마, 저 이제 엄마 자리에 서 있어요. 이정아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겨울 새벽 영안실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봄 아침 엄마의 반찬 가게 문이 열리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얼어붙은 땅 위에도 결국 새싹은 올라오더군요. 솔직히 저도 처음 이 사연을 들었을 때 의문이 들었어요. 며느리 카드로 5년간 9천만 원, 사돈한테 빌린 8천만 원 미상환, 사업비에서 1억 2천만 원 횡령. 숫자가 좀 뻥튀기 된 거 아니야? 싶으셨다면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요, 실제로 가족 간 금전 분쟁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가족 카드 악용으로 인한 소송 건수가 최근 5년간 2배 넘게 증가했고, 가족 카드 악용으로 인한 소송 건수가 최근 5년간 2배 넘게 증가했고, 부모 자식 간 시댁과 처가 간 금전 갈등으로 이혼에 이르는 사례도 매해 최다를 갱신하고 있다고 해요. 가족이니까 라는 말 뒤에 숨겨진 착취가 생각보다 많은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전달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나 극중 요소가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첫째, 가족이라도 금전거래는 반드시 기록을 남기세요. 장부, 문자, 계좌 이체되어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둘째, 가족이니까 참아야지라는 말이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다면 참는 것이 아니라 잃고 있는 겁니다. 화면을 끄는 순간 문제도 함께 꺼지는 게 아니에요. 셋째, 혼자 안고 있으면 짐이 되지만 한 사람에게만 꺼내도 무기가 됩니다. 정화 씨에게 은하 씨가 그랬듯이 내 편 한 사람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넷째,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겁니다. 정화 씨는 48에 이혼하고 엄마의 가게를 다시 열었어요. 인생의 2번째 장은 첫 번째 장보다 오히려 더 단단합니다. 혹시 지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참고만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아 씨처럼 화면을 끄지 말고 한번 들여다보세요. 카드 내역서든 통장 기록이든 당신이 감았던 눈을 한 번만 뜨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겨울은 끝이 아니라 봄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겨울 한가운데 서 계신 분이 있다면 당신의 봄도 반드시 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통쾌하고 더 찰진 사이다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